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이것이 도박장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가상화폐가 미국의 선물거래규제위원회에 한마디로 이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와 상품권 회사를 덮친 여파로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아예 가상화폐를 추방하고 있고 인도도 규제에 나서고 미국까지 지금 수사에 들어가고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적 압박을 가하려고 하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그동안에 사기수를, 제가 폰지 사기를 했죠. 사기수를 동원해서 천정부지로 뛰다가 이제 막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본원적 가치가 있다면 이런 수사나 규제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가상화폐는 유지돼야 되는 거죠. 원래 P2P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한마디로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본질이라면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가치는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상화폐 자체에 본연의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등이 블록체인 기술인 것처럼 등가화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하고 가상화폐의 발생 원인이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국가의 화폐 조작 장난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졌다. 국가가 발행하고 개런티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줄어들지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은 영원히 그 가치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식 중앙 발권 화폐 통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화폐들을 만들어내서 이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거짓말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에 일부 적용이 된 부분이지 가상화폐와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단속하는 거하고 블록체인 기술 억압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고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관련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합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가 적용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일부 파생 효과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왜 투자를 해요? 본연의 기술에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정부의 규제에 따라 등락해요? 이 자체가 떳떳하다면 정부가 규제 단속을 해도 그건 일탈하는 사람만 단속하는 거고 이 자체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강제로 규제를 해서 거래를 못하게 폐쇄했습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가치는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폰지 사기식 거짓말로 이것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의 총하고 여기에 온갖 가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암호칩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뭔가 겁이 나니까 하락하지요. 속인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사 행동을 하듯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없는 반사신경만 가진 하청 동물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한때 정점일 때는 10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권이 시작할 때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정점에 이르는 작년 12월 중순쯤에는요. 그러면 이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서 8개월이 되도록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이나 규칙이나
규제를 만들지 않고 이런 사기술을 마음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금 허가명이 통신 판매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매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던 일이 새로 생겼으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새로 생긴 일에 대해서 법과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지요. 지금 IT 기술이나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생겼다면 스마트폰에 맞는 법과 제도와 규칙을 다듬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또한 없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업종이 정권 거래소처럼 그런 성격이 아니라 통신 판매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UBC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부 해킹이 됐다면서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산 과정도 이게 의심스럽다, 조사를 해봐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잘못해서 파산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거래소에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절대로 해킹이 되지 않는 분산 원장 기록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전체를 거래하는 데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두고 거래를 하다가 거기에 서버가 해킹이 되어서 돈을 날리고 거래소가 문을 닫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자체가 사기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거래소는 해킹당하고 가상화폐는 해킹 안 당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가상화폐만 들고는 팔고 사고 할 수도 없고 교환을 할 수도 없고 물건으로. 그러니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는데 그 거래소가 해킹이 되는 구조라면 가상화폐는 해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래소에는 정말로 해킹이 안 되도록 거래소 자체를 블록체인에 버금가는 기술로 해킹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래소는 틀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가요, 별다른 제약 없이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갖다가 설립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이 거래소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자격을 제대로 갖춘 곳이 맞는지 아닌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지 안 한지도 그냥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정부가 출발한 지 8개월도 더 지났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도록 놔뒀느냐. 수십조, 수백조가 거래가 되고 세계의 가상화폐 중에서 상당 부분, 뭐 어떤 사람은 70%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양들이 한국에서 거래된다는데 그런데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아무런 법이 없다라는 것은 정부가 대형 도박장 설립을 통신 판매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허가해주고 그 도박장이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는지 빼돌리는지 해킹에 이렇게 안전한지 도박장이 이 거래에 대해서 조작을 하고 투기를 하지 않는지 가끔씩 서버를 세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빼먹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닌지 결정적일 때 세워서 못 팔게 하고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또 걷어들이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지 또 일부 탐사보도 프로에 보면 이 조작꾼들이 거래소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해야죠. 근데 이번에 뒤져보니까 안전한 정상적인 거래소가 하나도 없더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정권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는지 아니면 일부 드러난 것처럼 이 공무원이나 정권의 핵심이나 그리고 또 실력자들이 이 부분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붐을 띄웠는지
그리고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방치하다가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이게 터져버리면 33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정권에 등을 돌릴까봐 뒤늦게서 규제하는 척 폼을 잡으려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걸 안 하려고 또 허물허물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면서 가격을 또 등락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조사를 하자고 국정조사도 하고 정권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지션을 어떻게 취했는가 하면 이 가상화폐를 갖다가 규제하려고 하는 정권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가 미래의 신기술이고 어쩌고 하는 부분에 편에 서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무식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최근에 투기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빨리 규제하거나 법제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정권이 가상화폐 시장을 제2바다 이야기로 키우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면서 전부 전수조사하라. 주요한 정권의 관계자들이 청와대가 이야기했듯이 전수조사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정권을 공격을 해야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사기에 빠져들어서 도박에 몰두한다니까 도박에 몰두하는 꾼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 정말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자, 이 홍준표 대표 지난 24일 가상화폐가 도박장 제2바다 이야기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지키자는 거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지키는가를 따져봅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고 어떻게 돈을 거래할 수 있어요? 통신 판매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요? 돈을 팔아요? 솔직히 수십조, 수백조, 여태까지 거래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건데 수천조가 될지도 몰라요. 전체 거래를 매일 걸 합산을 하면. 그런데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통신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남돈 수조 원씩을 거래하는 부분에 여태까지 법규가 없고 단속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한 거고 뭔가 유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업종의 영업의 자유요. 기가 찹니다. 홍 대표는 테헤란로에 있는 창업기업 소통 라운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말을 했는데 1시간가량 업계 관계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가상화폐 통화 규제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에는 홍 대표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타스크포스인 위원장인 주경호, 그 다음에 이 타스크포스에 소속된 위원인 윤상직, 송희경, 김종석이 참가를 했고 업계에서는 코인 플러거 대표, 이 코인이란 말을 붙은 걸 보니까 뭐 이런 업종이고 그 다음에 비트 브릿지 대표, 이 비트란 말이 붙은 거니까 이 업종이네요.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대담을 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대담을 했다 하면 이해나 갑니다. 홍 대표가 왜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다 여과 없이 물었고 간담회 말미에 블록체인은 초기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처럼 하나의 새로운 영역인 것 같다. 처음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기술이 있었나 했던 것처럼 국가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면 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해 산업을 이끄는 것은 6, 70년이었고 지금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불만이 이어졌는데 한 관계자는 가치와 이득을 보고 투자한 건데 정부가 도박으로 밀어붙이면서 일순간에 도박꾼이 되어버렸다.
이 참 뻔뻔한 놈이네요. 정부가 부정적인 효과만 과대하게 홍보해서 업계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분리해서 보자는 것은 자동차를 팔되 연료를 팔지 말라는 논리다. 웃기고 자빠졌네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됩니까?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부분만 막아야 한다. 즉 가상화폐 핑계를 대고 블록체인을 끌어들입니까? 그러면서 업자들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딱 분리할 때는 블록체인을 앞에 세우는 것이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무시하고 법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이라면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래 말했습니다. 기가 차가지고요. 말도 안 놉니다. 자, 2030이 이 가상화폐를 많이 투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정부가 그걸 규제하려니까 등을 돌린다. 마침 이 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공정성 문제하고도 맞물려서 이게 커졌다. 그래서 20, 30대가 정부의 반감을 품는다니까. 정부의 반감을 품은 20, 30대 표를 끌어들이겠다고. 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을 해야지. 그래 이 투기판에 가세를 해서 이걸 규제하지 말라. 업종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홍 대표는 여기 가기 전에 당에서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정권이 이거 규제한다 안 해도요, 세계 각국들이 가상화폐에 발을 빼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정말 웃기고, 기껏해야 이 도박성 사기들을 국가가 개인의 삶을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무지가요. 그런데 한 언론에 실린 이날 업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보면 홍 대표가 채굴한다는 게 뭐냐, TV에서 보니 무허가로 채굴기를 들여와서 관세청에 압류가 된다는데 금캐듯이 하는 것이냐. 그것을 하려면 왜 전력이 많이 들고 컴퓨터를 써야 하느냐. 그것도 그러면 알지 못한 채로 홍 대표는 대담을 하러 갔습니까? 자, 홍 대표가 채굴이 뭐냐, 금캐듯이 하는 거냐 하니까 취득을 하기 위한 행위를 채굴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게 돈을 캔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전혀 그러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현장에 가서 업계 관계자들 만났다가 업계의 말만 듣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규제에 반대한다. 참 기가 찹니다. 보수는요, 이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한마디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보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보수의 본질은요, 법과 제도에 의거해서 사회를 이렇게 정의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가는 것이 보수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미래라고 봅니다. 그런 보수가요, 온통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는 사기술로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전체 투기판이 되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2030 표를 얻겠다고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차라리요, 업종의 자유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카지노도 전국에 다 허가시켜버리고
무허가 도박장도 전부 양성화해서 국민이 도박을 하거나 말거나 도박도 업종으로 인정해서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 도박에서 사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서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갔다 와서 그 뒤부터는 국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공격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가상화폐 규제는 합헌적 수단이나 법 규정이 없는데 정부가 왜 가상화폐를 규제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의 자유 침해다. 헌법에 맞지 않다. 정말 무식하면요. 가만히나 좀 있으십시오. 가상화폐에 정의가 있고 법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제가 합법적 수단이지만은 법 규정이 없는 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단속할 수 없다. 자, 법 규정이 없더라도 사기가 발생했다면 단속할 수 있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법 규정이 없는 것이지 그 거래소의 운영에서 사기를 쳤다면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고 통신판매법에 의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노하는 현장을 봤다는데 투기꾼 도박꾼들의 분노를 보면서 그래 그 편 들어준다고 그 표를 이 한국당이 얻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에 빠져도요. 그 표는 미안하지만은 현재의 한국당 꼬라지나 홍 대표 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글로 가지는 않습니다. 억압보다도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세상에 투기판을 영업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기를 영업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처음 봅니다. 한국당에요. 저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기 바랍니다. 저하고 공개 토론합시다. 예? 창피한 줄을 좀 하세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천년가도요.